매주 토요일에는 마음 건강을 주제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.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 사과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5월 달이에요. 가정의 달이죠. 네, 가족들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가족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즐거운 때도 있지만 꼭 항상 좋기만 한 거는 아니죠.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멀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가끔은 살다 보면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거예요. 나는 아이를 좀 올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그랬지만은 그때 사용한 수단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거고요. 혹은 내가 그렇게 자라면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. 자, 우리가 서로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. 서로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나랑 좀 친하게 가까이 지내야 될 사이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요. 우리가 되게 좀 어색하고 뭔가 좀 대면대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. 자, 그런 관계들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우리 별로 행복하지 않죠.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거를 좀 용기를 가지고 사과를 해보는 거예요. 왜냐면은요.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나의 마음속에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험들이 이 순간에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요, 5살 때의 나도, 7살 때의 나도, 또 초등학교 시절에나 중학생 시절에나 모두가 다 함께 내 마음속에 살고 있어요. 그리고 그때 받았던 상처는요,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일이 생길 때 그때 또 작용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상처는 좀 대물림되는 경향들이 있어요. 저희 아버지는요, 공무원이셨어요. 그리고 상당히 청렴결백하셨습니다. 너무 청렴하셔가지고 승진을 잘 못하셨어요. 저희 집 가오는요, 정직이었습니다. 거짓말을 하다가 혹시라도 들통이 나거나 하면은 정말 크게 혼이 났어요. 하루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. 길바닥에서 100원짜리를 주웠어요. 아싸! 100원짜리를 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.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.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. 근데 빨간 고춧가루가 입에 묻어버린 거예요. 그걸 모르고 이제 집에 딱 갔습니다. 아버지가 보시더니 너 어디 갔다 왔니? 네? 학교에서 오는데요? 입에 묻은 건 뭐야? 네? 뭐가 묻었는데요? 그랬는데 결국 들켰고요. 걸렸고요. 그날 오지게 혼났습니다. 그 후유증으로요. 저는 지금도 타인들 앞에서 거짓말을 잘 못해요. 좀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얼굴 색깔이 변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를 포기했고요. 그냥 솔직하게 모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. 그런 저한테도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. 아들이 저를 꼭 닮아서 되게 고집도 세고 네,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하루는 이 아이가 분양사무소에 갔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이제 풍선을 나눠준 거예요. 아이들 뭐 이렇게 강아지 모양으로 풍선을 만들고 하잖아요. 근데 한 가족당 하나밖에 안 준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큰애가 딸이기 때문에 딸한테 딱 줬죠.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도 하나 가져야 되겠다면서 떼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저희 집에서는 아빠가 하자는 거를 이렇게 거역을 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집안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뭔가를 해야 되면은 아이는 좀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. 그래서 안 돼. 하나밖에 안 되잖아. 가자. 되게 그 다음 일정이 바빴거든요. 근데 얘가 땅바닥에 들어 눕는 거예요. 나도 풍선 달란 말이야.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. 이놈의 새끼 말을 안 듣고 해가지고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혼냈던 방식 그대로 저희 아들을 혼을 냈죠. 그리고는 네, 아이를 끌고 갔습니다. 근데 그 뒤로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. 제가 제 아들을 보는데 뭔가 근데 뭐 그런 걸로 내가 뭐 이렇게 그 어린아이한테 다시는 걸 사과하기도 좀 그렇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제 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주눅이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면은 어릴 때 내가 너무 혼을 내서 그런가 이런 죄책감이 제 마음 안에서도 자꾸 생겨나더라고요. 그렇게 우리가 뭔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가해자 입장에서도요, 피해자 입장에서도 편하게 서로를 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런 작은 틈은요, 점점 가까운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겠죠. 제가
마음 공부할 때 이제 아바타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 창시자인 해리 팔머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방치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나의 삶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생겨날 수 있도록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.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불행이나 가까운 사람의 실패나 가까운 사람,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.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. 우리가 가족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되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요, 그 나머지 가족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.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나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다 그러면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, 한번 사과를 해보세요.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한 분이 자기 아이가 우리가 히키코모리라 그러죠. 방에 틀어박혀가지고는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대요. 지금 한 2년째 집 밖을 전혀 나오지를, 자기 방문도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분을 상담하던 분이 물어봤대요. 혹시 아이의 과거에 어떤 상처받는 일이 있지는 않았나요? 그랬더니 글쎄요,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. 한데 어느 날 문득 떠오르더랍니다. 아이가 어렸을 때 마트에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너무나 떼를 쓰면서 막 사달라고 쪼르는 거예요.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, 그러면 너 차에 너 혼자 있게 할 거야. 자, 그렇게 하면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,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 참 좋겠는데 아이들은 안 그렇죠. 그래도 야 저거 사줘 하면서 때를 썼답니다. 그래서 이 아빠는 자기가 한 말도 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차 안에다가 혼자 가둬두고요. 그리고 30분 동안 빠르게 장구기를 마쳤다 그래요. 근데 아마 그 뒤부터 아이가 조금씩 좀 풀이 죽더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아이한테 사과를 했다 그럽니다. 아빠가 너 혹시 그때 그 기억나니? 마트에 있을 때 아빠가 너를 그때 차에다가 가둬놨는데 혹시 그때 일 기억나? 그랬더니 응, 그때 아빠가 나를 하루 종일 차에다가 가둬놨어. 30분인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루 종일이었던 거죠.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하고 피해를 받는 사람 입장은 그렇게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. 정말 미안했다고, 그때는 아빠가 잘 몰랐다고. 자, 그 사과를 듣고 나서 그 아이가 다시 이제 밖을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.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내가 누군가한테 좀 잘못을 한 거를 그대로 좀 가슴에 묻어두고 있다면요, 5월달을 맞아 한번 사과를 해보세요. 사과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핑계를 대지는 마세요. 그땐 내가 잘못했어. 근데 너도 좀 잘못하지 않았니? 너도 좀 맞을만 했어. 이런 식으로 사과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. 또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은요, 사과를 할 때 너무나 나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. 정말 미안하다. 이 못난 아빠가 아빠는 진짜 나가 죽어야 돼. 아빠 자격이 없어. 이렇게 사과하는 것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합니다. 사과를 할 때는요, 담백하게 진정성을 담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. 아이야, 내가 했던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네가 상처를 받았다면 정말로 미안해.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지금도 좀 후회스러워. 그때는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내가 잘 몰랐었거든. 그때 네가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아팠을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내 가슴이 많이 힘들단다.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고, 만약에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때는 꼭 다르게 행동해 볼게. 정말 미안하다. 한번 이렇게 한번 사과를 해보시고요.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잘 회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